안녕하세요. 지금 들고 있는 약이 안트라콜하고 다이센엠입니다. 과수농사나 채소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이 약재는 대표적인 보호살균제입니다. 오늘은 보호살균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호살균제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살균제는 작용기작이 카입니다. 작용기작 카는 닷점 접촉 작용이에요. 작용점이 닷점이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성 발달이 적어요. 그리고 이런 보호살균제는 침투 이행성이 없습니다. 예방 위주의 약재고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장마철이 됩니다. 장마철이 되면은 비가 계속 내리죠. 비가 계속 내리면은 사과나무에 병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과나무의 주 병은 진균이죠. 곰팡이균이에요. 곰팡이는 습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장마철만 되면은 나무들이 병에 감염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방제를 할 때 11회차 방제를 하면은 정규 방제의 기간이 13일에서 15일 정도 됩니다. 장마철에 13일에서 15일 간격으로 농약을 살포하면은 병에 감염되기 쉬워지죠. 그럴 때는 중간 방제를 해야 돼요. 중간 방제를 하기 가장 좋은 약이 바로 이런 보호살균제입니다. 보호살균제를 살포할 때는 전착제를 첨가하는 게 좋습니다. 다이센엠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희석할 때 전착제를 첨가하시면 약효가 증진됩니다. 전착제를 첨가하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성분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효 성분이 망코제보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계면활성제, 증량제가 25%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살균제가 아니고 일반 살균제, 그러니까 침투 이행성 살균제는 보통 계면활성제하고 증량제가 80% 내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살균제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는데 이 비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살균제를 살포할 때는 전착제를 첨가하는 게 좋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보호살균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동제인 보르도액도 보호살균제예요. 갈반의 효과가 좋은 델란도 보호살균제거든요. 그런데 델란은 전착제를 첨가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살균제는 안전한 약재입니다. 그런데 약재에 따라 유화기 때 살포하면은 약해 발생이 우려되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재들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한 후에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보호살균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보호살균제는 다이센엠 45가 있어요. 그리고 다코닐이 있습니다. 안트라콜이 있고 캡탄, 베프란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호살균제 중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이센엠 45입니다. 다이센엠의 주성분은 망코제보예요. 갈반, 탄저, 견무늬 썩은병, 전무늬 낙엽병에 효과가 있는 종합살균제입니다. 이 약재는 약효가 좀 오래 갑니다. 그리고 내우성, 비에 견디는 성질이 있는 약재입니다. 이 약재는 이온 결합으로 구성된 유효 성분이 지속적으로 방출되어 2차 감염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이 약재는 석회 보르도액이나 석회 유황합제 같은 알칼리성 약재와 혼합해서 살포하면 안 되고 그런 약재와 일주일 이내 근접해서 살포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장마철 습도가 되게 높을 때나 고온일 때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은 약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센엠은 유화기 때 살포하면은 동록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유화기 때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별 생각 없이 다이센엠을 살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에 동록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석회 유황합제를 적화제로 사용한 농가에서 바로 다이센엠 45를 살포한 농가에서 동록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화기 때 살포 시에는 유의를 해야 합니다. 사실 유화기 때는 약을 살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약을 살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화기 때는
강한 성분의 약재, 석회보르도액, 구리수화제, 그리고 유제, 그리고 강한 성분의 비료, 칼슘 같은 이런 약재나 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살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약재는 다코닐입니다. 다코닐 주성분은 클로로탈로닐인데 탄저병하고 전문이 낙엽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살균제는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살균제인데 갈반, 탄저, 전문이 낙엽병, 견문이 썩은병에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코닐은 탄저병하고 전문이 낙엽병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재는 유기염소계 약재로 예방 효과가 있는 약재입니다. 그리고 이 약재도 약효가 지속되고 내우성이 있습니다. 이 약재도 다이세넴 45처럼 알칼리성 약재와 혼용해서도 안 되고 일주일 이내 근접해서 살포해도 안 됩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에는 개화 후 30일 이내, 그러니까 유과기 때입니다. 그리고 복숭아는 신엽 전개기, 잎이 나올 때거든요. 그리고 포도는 유과기 때 살포하면 약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 약재도 다이세넴 45처럼 하절기 고온에서 살포하면 약해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트라콜입니다. 안트라콜 주성분은 프로피네브로 갈반, 탄저, 전문이 낙엽병, 견문이 썩은병에 효과가 있는 약재입니다. 안트라콜은 보호살균제 중에서 갈반의 효과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트라콜에는 아연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작물에 살포하면 아연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어서 작물을 튼튼하게 하는 부수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트라콜을 살포하면은 안트라콜은 하얗게 도포가 되죠. 백색 피막을 형성해 가지고 작물을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안트라콜은 사과의 경우 수확기 가까이 살포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하얀 성분이 수확할 때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수확기 근접해서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과의 경우에는 생육 중기 이후에는 사용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엄재열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안트라콜을 생육 중기 이후에 살포하면 견문이 썩은 병을 조장한다고 합니다. 안트라콜도 다이세넴이나 다코닐처럼 석회보르도액, 구리수화제 이런 약재나 기계유 유제와 일주일 이내 근접해서 살포할 경우에는 약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트라콜은 낙화 후 10일에서 20일 사이, 그러니까 유과기 때입니다. 유제와 함께 혼용하면 약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혼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과기 때는 일반적으로 유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유과기 때 유제를 살포하면 동록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과기 때는 유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약재는 캡탄하고 머판입니다. 캡탄하고 머판은 성분이 캡탄으로 같아요. 함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캡탄은 팜한농 캡탄입니다. 머판은 한국 마간에서 나오는 약재입니다. 팜한농 캡탄은 캡탄 성분이 50% 들어있고 500배로 희석해 살포하거든요. 머판에는 캡탄 성분이 80% 들어있어요. 머판은 1000배로 희석해서 살포합니다. 그런데 팜한농 캡탄은 탄저병, 견문이 썩은병, 전문이 낙엽병에 등록되어 있고 머판은 탄저병, 견문이 썩은병, 전문이 낙엽병 외에 갈반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반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약재입니다. 이 약재도 개화기에는 살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보호살균제처럼 알칼리성 약재인 석회보르도액이나 석회유황합제와 혼용해서 살포해서도 안 되고 일주일 이내에 근접해서 살포하셔도 안 됩니다. 다음은 베프란입니다. 베프란은 적용병해가 갈반, 탄저, 견문이 썩은병, 전문이 낙엽병 플러스 불안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생육기에 살포하면은 갈반, 탄저, 견문이 썩은병, 전문이 낙엽병을 예방하고 휴면기, 그러니까 사과를 수확하고 11월 달에 살포하거나 3월 달에 동계 약재를 살포할 때 기계유 유제하고 섞어서 살포하면은 불안병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재는 스가루, 아오리죠. 스가루에는 살포하시면 안 되는 약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보호살균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